옛 인도의 작은 마을 샤얌. 이곳은 풍성한 자연 경관이 펼쳐지며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생업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아리샤라는 여성은 주민들 사이에서 친절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분별 없이 다정하게 대했고 공공한 이가 있다면 즉시 손을 내밀어 돕곤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많은 이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리샤를 크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그녀의 친절이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말조차 잊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옆집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샤, 우리 밭수확이 도무지 끝이 안 나서 큰일이야.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리샤는 자기 일도 급했지만 미안하다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알겠어요, 도울게요라며 대답해버립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바치를 뒤로 미룬 채 이웃집 수확을 거들었지만 그 노고에 대한 고마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리샤라면 당연히 도와주겠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하며 점점 그녀에게 의존하는 걸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도움은 어느덧 의무처럼 취급되어 아무리 피곤해도 거절한다는 선택지는 허락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리샤는 누군가를 돕는 건 선한 일이야, 내가 조금 참으면 마을 전체가 행복해질 거야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열린 마을 모임에서 마을 전체의 수확이 시원찮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되다가 누군가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수확이 저조했던 건 아리샤가 자기 밭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 아닌가? 모두 도와주느라 자기 밭이 망가져서 마을 전체에 영향을 준 거지. 그 말을 들은 아리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소리가 돌아오리라곤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홀로 있는 집에서 아리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친절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단지 이용당했을 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절하다는 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지도 몰라. 그녀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에 억눌려 스스로 가치까지 잃어버리는 듯한 나날. 결국 아리샤는 답을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진정한 친절이란 무엇인가 해답을 찾아. 그녀는 살던 마을을 뒤로하고 긴 여행길에 오릅니다. 가장 필요한 짐만 간단히 챙긴 뒤 아직 못 보던 세상과 자기 마음의 평화를 찾아 조용히 마을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마을을 떠난 지 며칠. 낯선 길 위를 걸어 나가는 동안 아리샤의 마음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친절이 때론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좋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고민을 풀어줄 현자나 어떤 계기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아리샤는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대나무로 지은 소박한 암자로 주위가 아주 고요했고 새소리만이 사방을 맴돌았습니다. 암자 앞에는 나이 많은 스님이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왠지 따뜻하면서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리샤는 조심스레 다가가 스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 괜찮을까요? 스님은 명상을 마치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물론요, 행력께서 많이 지치셨나 보군요. 편히 쉬십시오. 그녀는 암자 근처에 자리를 잡고 물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스님은 그런 그녀를 잠자코 살피다가 속에 감춰진 지친 기색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손님 눈에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군요. 무언가 품고 있는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말에 아리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 제가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이용당했고 어느새 누가 고마워해 주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참고 버텼지만 결국 제 탓까지 들으며 힘들어서 이렇게 떠나온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은 스님은 잠잠히 듣고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고생이 마치 물을 과하게 담은 그릇처럼 보이는군요. 원래라면 사람을 적셔주는 그릇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무게가 너무 과해 금이 갈 지경이네요. 아리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전 받아들이는 것이 친절이라 믿었는데 틀린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과연 친절이란 모든 걸 수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그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지요. 그 안에 손님께서 찾으시는 답이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드넓은 평원이 펼쳐진 어느 마을에 카라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카라는 매우 성실하고 인자한 성품이었죠. 그는 공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 아무리 피곤해도 마다 않고 도와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카라를 의지하며 살아갔으나 이제는 점차 그의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건 곧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마을의 곡식이 젖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카라에게 우리 곡식 좀 말리는 걸 도와줘라고 부탁했고 카라는 자신의 밭도 물에 잠겼는데도 남의 일을 우선으로 거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곡식은 못 지켜 전부 썩어버렸고 사람들은 오히려 너 밭 관리도 제대로 못해놓고 왜 이 모양이야라며 탓을 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아리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분노 어린 눈빛으로 외치듯 말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카라는 그냥 친절을 베푼 건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카라도 같은 의문을 품었지요. 난 열심히 도왔는데 왜 이런 대가가 돌아오는 거지 하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나그네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 그의 사정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을 돕는 것이 곧 친절이라 믿고 있지만 사실 친절에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힘이란다. 아리샤는 그 대목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친절이라니? 그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닌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친절이란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성급기도 필요합니다. 오직 남의 기대만 맞춰주다 보면 자기 자신은 무너지고 결국 그 친절 자체도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카라는 나그네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고민했고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또 무언가 부탁해왔을 때 처음으로 오늘은 내 밭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라며 거절했지요. 처음엔 모두 놀라고 불평했지만 그의 분명한 태도에 차츰 그도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라 인정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도 오히려 그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도 지키며 타인도 배려하는 사람이 된 거죠. 아리샤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내 자신을 아끼는 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다 받아주는 것만이 친절이라 생각하면
곧 힘이 다해 자신이 상처 입습니다. 하지만 자기 한계를 알고 제대로 거절할 수 있는 강인함까지 갖춰야 오랫동안 친절을 이어갈 수 있지요. 그것이 진정 그릇이 큰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리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뭔가 환하게 트이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친절이 곧 자기 희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강인함 거절할 수 있는 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내가 거절 같은 걸 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하고 손가락질하진 않을까요? 그게 무서워요. 스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아리샤를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지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대에만 부응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본인의 생각과 한계를 분명히 할 때 오히려 주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게 참된 친절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아리샤는 한층 마음이 가벼워진 채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은 듯했습니다. 며칠 뒤 아리샤는 다시 샤얀 마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스님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친절 속 강인함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한 것이지요. 그러자 곧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이웃이 당연하다는 듯 찾아와 우리 밭이 바빠서 그런데 좀 도와줄래 하고 말한 겁니다. 그때 아리샤는 전과 달리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제 논일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주는 건 좋지만 제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웃님 형편이 힘든 건 알지만 저도 해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웃은 크게 놀라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부탁을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누군가는 이게 무슨 소리야 여태껏 늘 해줬으면서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샤는 이전보다 한결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 건강과 일도 챙겨야 계속 즐겁게 도울 수 있잖아요. 조금씩 서로 돕는 방식을 바꿔보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질 거예요. 이웃들은 불만을 꿍얼대면서도 그녀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예전과 다른 강단이 느껴졌고, 이젠 무조건 시키면 해주던 아리샤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리샤는 오랜만에 스스로의 가치를 우선했고 몸이 한결 편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과거처럼 아리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지 않고 그 대신 거기 힘들진 않으라며 상태를 물어봐 주거나 그녀가 이웃을 돕는 경우에는 정말 고마워라며 감사 인사를 건네게 된 것입니다. 조금씩 사람들은 아리샤가 그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일도 소중히 여기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오히려 더 서로에게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한 그녀의 분명한 태도는 마을에 좋은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전에는 당연히 남이 해줄 거야 라는 의존적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는 건강한 체계가 자리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아리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그간의 경험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 일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지치고 보니 제 밤마저 황폐해지고 오히려 비난이 돌아오더군요. 저는 상처받았고 한 번은 마을을 떠나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길에서 만난 스님께 배웠어요. 진정한 친절이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강인함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유지된다는 것.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여러분께 여전히 마음을 쓰고 싶다고요?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야 깨달았어. 예전엔 아리샤한테만 너무 의지했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도우면 더 나은 공동체가 될 것 같네? 또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리샤, 내가 지난번에 이제 내 일도 챙겨야 하니 어렵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니까 일도 잘 풀렸어. 네가 진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자립이기도 하단다. 그 후 마을에서는 함께하는 방식이 전보다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웃들끼리 일손을 나눠 도우면서도 각자 바운더리를 지키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것이죠. 아리샤 역시 몸과 마음에 무리가 오지 않는 선에서 기꺼이 협력했고 그녀의 따뜻함과 새로 생긴 강인함이 마을 전체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리샤는 예전에 만났던 스님을 다시 찾아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암자에 가서 지난 이야기를 전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암자 앞에 다다르니 스님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아리샤님.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제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여전히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편안하고 마을 사람들도 저를 더 존중해 주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기는요.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던 힘과 자비심을 당신 스스로 깨달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란 타인을 품는 자애와 스스로를 지키는 굳셈을 함께 갖춘 사람을 뜻하지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주변에도 좋은 파급이 일어납니다. 아리샤는 그 말을 듣고 한층 더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진짜 친절로 사람들을 보살피고 싶어요. 스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해온 그대로 변함없이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는 따뜻함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아리샤는 감사히 인사하고 암자를 나와 별이 총총 떠있는 밤길을 걷습니다. 그 발걸음이 전과 달리 한결 가벼웠고 앞으로도 마을에서 자신도 존중하고 이웃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이어갈 희망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릇이 큰 사람이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온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강인함까지 지니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리샤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친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불교적 시각에서 그려보았습니다. 쉽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도 주변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마음의 문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